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46편 지역체계 본부 예루셈은 사타니아의 본부로서 지역체계의 평범한 수도이며 루시퍼 반란과 미가엘이 유란시아에 수여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다른 유사한 구체들처럼 전형적이다. 너희 지역체계는 몇 번의 험난한 시기를 거쳤지만 현재는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불화의 결과는 점차 확실하게 제거되고 있다. 질서와 선의가 회복되고 있고 예루셈의 상태는 점점 더 너희가 전통적으로 묘사한 천국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체계 본부가 20세기 종교 신자 대다수가 마음속에 그려온 바로 그 천국과도 같기 때문이다. 1. 예루셈의 물리적 측면들. 예루셈은 1000개의 위도 구역과 10,000개의 경도 구역으로 나뉜다. 7개의 주요 수도와 70개의 작은 행정 중심지가 있다. 7개 주요 수도는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고 있으며 체계 군주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각 수도에 머무른다. 예루셈의 표준 길이는 유란시아의 약 11.2km에 해당한다. 표준 무게인 그라단트는 완성된 얼티마톤을 통해 십진법 체계로 구성된 것이며 너희의 무게로는 거의 정확히 300g에 해당한다. 사타니아의 하루는 유란시아 시간으로 3일에서 1시간 4분 15초가 모자라며 이것은 예루셈의 자전축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다. 체계의 1년은 예루셈의 100일이다. 체계의 시간은 메스터 크로놀덱들에 의해 방송된다. 예루셈의 에너지는 탁월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공간의 에너지 전화로부터 직접 공급되어 지역 경로를 따라 구체 전반에 순환하는데 주 물리 통제자들에 의해 정교하게 관리된다. 이 에너지가 물리적 전도 통로를 통과할 때 생기는 자연적인 저항은 예루셈의 균일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을 발생시킨다. 완전한 빛 상태에서는 온도가 약 화씨 70도, 섭씨 약 21도로 유지되며 빛이 줄어드는 기간에는 화씨 50도, 섭씨 약 10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예루셈의 빛 구조는 너희가 이해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낮과 밤이 없고 더위와 추위의 계절도 없다. 동력 변압자들은 10만 개의 센터를 유지하며 그곳에서 밀도가 낮아진 에너지가 행성의 대기를 통해 위로 투서된다. 이 에너지는 일정한 변화를 통해 구체의 전기적 공기천장에 도달하고 다시 반사되어 아래로 내려오면서 채로 가려낸 부드러운 고름빛이 된다. 이 빛의 강도는 태양이 오전 10시쯤 머리 위에서 비출 때 지구의 햇빛과 비슷한 정도이다. 그러한 빛의 조건 아래에서 햇살은 한 곳에서 나오는 것 같지 않다. 이 광선들은 모든 공간 방향에서 똑같이 발산되며 단지 하늘로부터 채로 걸러질 뿐이다. 이 빛은 매우 적은 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자연의 햇빛과 매우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본부 세계들은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예루셈이 유란시아 근처에 아주 가까이 있다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예루셈의 상부 이온권에서 빛 에너지를 지면으로 반사하는 기체는 소위 북극광이라 불리는 오로라 현상과 관련된 유란시아 상층 대기의 기체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르다. 유란시아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기체층이 땅에서 방사된 전파가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이 전파들은 직접 바깥쪽으로 진행하다가 그 기체층에 부딪히면 다시 지면 쪽으로 반사된다. 그리하여 방송 전파는 너희 세계를 둘러싼 대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지표면 가까이에 머물게 된다. 구체의 이러한 빛은 예루셈 하루의 4분의 3 동안 균일하게 유지되며 빛이 최소로 비칠 때 밝은 밤에 너희의 보름달빛 정도가 될 때까지 빛이 차츰 약해진다. 이때는 모든 예루셈을 위한 조용한 시간이 된다. 이 휴식과 회복 시간 동안에는 오직 방송 수신소들만 운영한다. 예루셈은 몇몇 근처의 태양으로부터 일종의 희미한 밝은 광원을 받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예루셈과 같은 세계들은 태양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식어가거나 소멸해 가는 태양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7과도기 연구 세계 및 그에 속한 49개 위성은 예루셈 방식으로 열, 빛, 에너지, 물을 공급받는다. 2. 예루셈의 물리적 모습들. 예루셈에는 지진이나 비도 오지 않기 때문에 유란시아와 다른 진화된 세계의 험준한 산맥이 그리울 것이지만 아름다운 고지대와 다른 독특한 지형과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예루셈의 거대한 지역이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그런 지역의 웅장함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예루셈에는 수천, 수만 개의 작은 호수가 있지만 거센 강이나 넓은 바다는 없다. 모든 건축 세계에서는 비도 내리지 않고 폭풍이나 눈보라도 없지만 빛이 약해져서 최저기온이 될 때 습기가 응축되어 이슬 맺히는 일이 날마다 일어난다. 이슬점은 유란시아와 같은 두 기체 행성보다 세 기체 행성에서 더 높다. 물리적 식물과 모론시아 생명체 모두 수분을 필요로 하지만 이는 주로 구체 전역에 걸쳐 확장된 지하 순환 시스템에서 공급된다. 이 물 시스템은 완전히 지하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루셈에는 반짝이는 호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많은 운하들이 있다. 예루셈의 대기는 세 가지 기체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이 공기는 유란시아의 대기와 매우 유사하지만 모론시아 생명체의 호흡에 적합한 기체가 추가된다. 이 세 번째 기체는 물질 계층의 동물, 식물이 호흡하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수송 체계는 에너지 이동의 순환 흐름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 주요 에너지 전류는 16km 간격으로 위치한다. 물리적 장치의 조정에 의해 예루셈의 물리적 생명체들은 1시간에 320km에서 80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수송용 새들은 시속 약 160km 속도로 날고 물질 아들의 비행장치는 시속 약 800km로 이동한다. 물질 존재와 초기의 모론시아 존재는 이러한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영적 퍼스널러티들은 고차원 세력들과 영적 에너지 근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동한다. 예루셈과 그에 속한 세계들은 네바돈 건축 세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10가지 표준 물리적 생명을 부여받고 있다. 예루셈에서는 유기적 진화가 없기 때문에 충돌하는 생명 형태도 생존 경쟁, 적자 생존의 투쟁이 없다. 대신 신성한 중앙 우주에 있는 영원한 세계들의 아름다움, 조화, 완전을 보여주는 창조적인 적응이 있다. 이 창조적 완전성 속에서는 물리적 생명과 모론시아 생명이 놀라울 정도로 서로 얽혀 있으며 이는 하늘 예술가들과 그 동료들이 예술적으로 대비를 이루어 표현한 것이다. 예루셈은 정말로 파라다이스의 영광과 웅장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려 애쓰더라도 너희는 결코 이 영화로운 건축 세계들에 관하여 충분한 개념 얻기를 바랄 수 없다. 너희 세계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심지어 예루셈의 것들은 유란시아의 것들을 아주 초월하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다. 너희가 실제로 예루셈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늘 세계들에 관하여 참된 개념과 비슷한 어떤 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이는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책의 수도에서의 체험은 지역 우주, 초우주, 하보나의 더 먼 훈련 세계에 도착하게 될 때와 비교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예루셈의 제조업, 실험구역은 광대한 영역으로 연기가 나는 굴뚝이 없어서 유란시아인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특별 세계에는 정교한 물질 경제체제가 존재하며 기계 기술과 물리적 성취의 완벽함은 유란시아의 가장 숙련된 화학자나 발명가조차 놀라움과 경외심을 갖게 할 정도이다. 잠시 생각해보라. 파라다이스 여정에서 처음 머무르는 이 세계는 영적이라기보다 훨씬 물질적이라는 것을 예루셈과 과도기 세계에 머무르는 동안 너는 앞으로 맞게 될 영적 삶보다는 땅에서의 물질적 삶에 훨씬 가까운 상태에 있게 된다. 천사산은 예루셈에서 가장 높은 고지인데 높이가 거의 4,600m 되며 모든 수송 세라핌이 출발하는 곳이다. 행성의 인력을 피하고 공기의 저항을 극복하는 초기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기계적 개발품이 사용된다. 빛이 있는 동안 계속, 그리고 이따금 빛이 줄어드는 기간까지 늦도록 유란시아 시간으로 3초마다 천사 수송기가 떠난다. 수송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1초에 약 40km 속도로 이륙하며 예루셈에서 약 3200km 이상 떨어져 있을 때까지 표준 속도를 내지 않는다. 수송기들은 수정 들판, 이른바 유리바다에 착륙한다. 이 주변에는 천사 수송으로 공간을 이동하는 다양한 존재들을 맞이하는 정류장이 있다. 학생 방문객을 위한 극지 수정 근처에서 너는 진주 전망대에 올라 전체 본부 행성의 거대한 입체 지도를 볼 수 있다. 3. 예루셈 방송들. 예루셈에서는 초우주와 하보나 파라다이스의 방송을 셀빙톤과 연결하여 극지 수정, 유리바다를 이용한 기법으로 수신한다. 이러한 네바돈 외부 통신 수신 장치 외에도 3가지 별도의 수신 정류장 그룹이 있다.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삼원 구조를 이루는 그룹은 각 지역 세계, 별자리 본부,
그리고 지역 우주 수도에서 오는 방송을 수신하도록 조정된다. 모든 방송은 중앙방송 원형극장에 와 있는 모든 존재가 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방송된다. 예루셈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몰두하는 모든 것 가운데 끝없이 흐르는 우주 공간 보고를 듣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몰입되는 활동은 없다. 이 예루셈 방송 수신소는 유라시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섬광 물질로 건설된 거대한 원형 극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수많은 영 존재들 외에 물질 존재와 모론시아 존재를 합쳐 50억 이상을 수용할 수 있다. 모든 예루셈 존재들이 우주 상태와 복지에 관한 소식을 들으며 방송 수신소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가장 즐기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약해진 기간에도 줄어들지 않는 유일한 행성 활동이다. 이 방송 수신 원형 극장에서 셀빙톤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 근처에서는 최고자 별자리 아버지들이 에덴시아에서 하시는 말씀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수신된다. 정기적으로 유버르사의 보통 방송과 특별 방송은 셀빙톤을 통해서 중계되며 파라다이스의 통신문이 수신될 때는 주민 전체가 유리바다 둘레에 모이는데 유버르사 친구들이 파라다이스의 방송 기술의 반영 현상을 더하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것이 모두 눈에 보이게 된다. 이 방법으로 생존 필사자들에게 영원한 모험을 하면서 안으로 여행하는 동안 높아지는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계속해서 미리 맛볼 기회가 주어진다. 예루셈의 성신소는 그 구체의 반대 극에 위치한다. 모든 개별 세계로 향하는 방송은 세계 수도에서 중계되는데 미가엘의 메시지는 예외로서 때때로 천사장 회로를 통해 목적지로 직접 전달되기도 한다. 4. 거주 지역과 행정 지역들. 예루셈의 상당 부분은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행정상 619개의 거주 3개, 56개의 과도기 문화 3개, 그리고 예루셈 자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행정 기능에 배치된다. 예루셈과 네바돈에서 이 배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다. 1. 원형, 비원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 2. 정사각형, 체계의 집행 및 행정부 지역. 3. 직사각형, 하등 토착 생명의 집합소. 4. 삼각형, 지역 행정, 곧 예루셈 행정부 지역. 체계 활동을 원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구조는 네바돈의 모든 체계 수도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우주에서는 전혀 다른 배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배치는 모두 창조 아들들의 다양한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이 거주 지역과 행정 지역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물질 아들들, 곧 예루셈의 영구 시민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사유지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고 다른 수많은 매력 있는 서열의 영생명 존재들과 영에 가까운 생명 존재들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루셈은 체계 활동을 위하여 고안된 스피론가들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누린다. 이 존재들은 초물질 거주자와 방문객들을 돕기 위하여 영적 봉사에 헌신한다. 그들은 놀랍고 지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들의 무리이고 모든 모론시아 창조를 유지하고 치장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더 높은 모론시아 생명 존재들과 모론시아 조수들을 위한 과도기의 도우미들이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중도인이 하는 역할처럼 예루셈에서 물질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에서 활동하는 중간 도우미들이다. 체계의 수도들은 우주 존재의 세 가지 단계인 물질, 모론시아, 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보여주는 유일한 세계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너희가 물질, 모론시아, 영 퍼스널러티든 간에 너는 예루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중도인들, 물질 아들들과 같은 통합된 존재들도 마찬가지이다. 예루셈은 물질적 건물과 모론시아 건물이 모두 웅장하게 자리하며 순수 영적 구역의 장식도 그만큼 정교하고 풍부하다. 예루셈의 경이로운 물리적 시설에 해당하는 모론시아저 교소들을 너희에게 다 전할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이 본부 세계의 숭고한 장엄함과 영적 설비의 완벽함을 묘사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설비의 완벽함도 이 장엄함에는 거의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셈은 파라다이스의 초월적 아름다움과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일 뿐이다. 5. 예루셈 원형 지역들. 우주 생명의 주요 집단에 배정된 거주 지역들을 예루셈 원형 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원형 그룹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형 지역들. 2. 천사 및 높은 영들의 원형 지역들. 3.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에게 배치되지 않은 생물 삼자일체화된 아들들을 포함한 우주 조수들의 원형 지역들. 4.
주 물리 통제자들의 원형 지역들. 5. 중도인을 포함한 배치된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원형 지역들. 6. 우대 거류지의 원형 지역들. 7. 최후 군단의 원형 지역들. 이들 각각의 주거 구역은 7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례차례 높아지는 구조를 이룬다. 모든 구역은 동일한 설계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크기와 사용 재료는 서로 다르다. 또한 각 구역은 광범위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울타리는 연결되어 7동심원 구역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넓은 산책로를 형성한다. 2. 하나님의 아들들의 원형 지역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만의 사회적 행성, 즉 과도기 문화 세계를 소유하며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광대한 영역들도 차지한다. 그들의 과도기 문화 세계에서는 상승하는 필사자들이 모든 계층의 신성한 아들들과 자유롭게 교류한다. 그곳에서 너희는 이 아들들을 직접 알고 사랑하게 되지만 그들의 사회적 삶은 대체로 이 특별한 세계와 그 위성들에 한정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원형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아들 계층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론시아시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너희는 아들들의 산책로를 거닐며 그들의 수많은 계층이 펼치는 흥미로운 활동들을 지켜볼 수 있다. 아들들의 이 7원형 지역은 동심원 형태이며 연속적으로 높아져서 바깥쪽의 큰 원형은 각각 안쪽의 작은 원형들을 내려다보며 각각은 공공산책로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담들은 빛나고 눈부신 수정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각기 거주하는 원형 지역들을 모두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솟아 있다. 이러한 각 벽에 뚫려 있는 많은 문은 5만 개에서 15만 개가 되는데 꼭 하나의 진주 같은 결정체로 이루어져 있다. 아들들의 영역에서 첫 번째 원형 지역은 매지스테리얼, 영적 지도관 아들들과 그들 개인의 참모진이 차지한다. 이 판결하는 아들들이 수여 사명과 심판 활동에 관한 모든 계획과 직결된 활동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바로 이 중심을 통해서 체계의 아보날들은 우주와의 접촉을 유지한다. 두 번째 원형 지역들은 삼위일체의 교육 아들들이 차지한다. 이 신성한 영역에서 데이날과 그 동료들은 새롭게 도착한 초급 교육 아들들의 훈련을 진행한다. 이 모든 활동에서 찬란한 저녁별의 특정 협력자 집단이 능숙하게 지원한다. 생물 3자 일체화된 아들들은 데이날 원형 지역의 한 구역을 차지한다.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은 한 지역 체계에서 우주 아버지의 개인 대표에 아주 가깝다. 그들은 적어도 삼위일체의 기원을 가진 존재들이다. 이 두 번째 원형 지역은 예루살렘의 모든 부류에게 특별히 관심을 끄는 영역이다. 세 번째 원형 지역들은 멜기세덱들에게 할당되어 있다. 이곳에는 체계의 수장들이 거주하며 다재다능한 아들들의 거의 끝없는 활동들을 감독한다. 첫째 저택 세계부터 상승하는 필사자의 예루살렘 생애 전체에 이르기까지 멜기세덱들은 양육하는 아버지이자 언제나 곁에 있는 조언자들이다. 물질 아들들과 딸들의 끊임없는 활동을 제외한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번째 원형 지역들은 보론다덱들과 별도로 배치되지 않은 방문 및 관찰 임무의 다양한 아들 계층이 거주하는 곳이다. 지역 체계의 시찰 방문으로 올 때 최고자 별자리 아버지들도 이 구역에 머문다. 또한 지혜 완성자들, 신성한 조언자들, 그리고 우주 검열자들 역시 체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원형 지역에서 상주한다. 다섯 번째 원형 지역은 체계 군주와 행성 영주 아들 신분 서열인 라노난덱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세 집단은 이 영역에 머무를 때 하나로 어울려 지낸다. 이 원형 지역에는 체계의 예비군이 유지되며 체계 군주는 행정 언덕에 있는 통치 구조물 중심부에 위치한 성전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원형 지역은 체계의 생명 운반자들이 머무르는 장소이다. 이 아들들의 서열은 모두 여기에 집합하며 여기서부터 그들은 세계 각지의 임무를 받고 떠나간다. 일곱 번째 원형 지역은 상승하는 아들들, 즉 체계 본부에서 일시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된 필사자들과 그들의 천사 동료가 모이는 집결지이다. 예루살렘 시민 이상의 지위를 얻었지만 최후자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모든 이전 필사자들은 이 지역의 본부를 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아들들의 원형 구역들은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19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중심에는 거대한 빈 공간이 존재했다. 이 중앙 지역은 현재 미가엘 기념관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 500년 전에 완공되었다. 495년 전 이 사원이 봉헌되었을 때
미가엘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했으며 온 예루살렘 거주자들은 유란시아, 곧 사타니아에서 가장 작은 행성에서 수여했던 주 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미가엘 기념관은 이제 미가엘의 수요로 생겨난 수정된 체계 관리에 포함된 모든 활동의 중심이며 이것은 요즘에 옮겨진 셀빙톤 활동의 대부분을 포함한다. 그 기념관의 직원은 100만이 넘는 퍼스널러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천사들의 원형 지역들, 아들들의 거주 지역처럼 이 천사들의 원형들은 연달아 높아지는 7 동심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쪽에 있는 구역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천사들의 첫 번째 원형 지역은 본부 세계에 상주할 수 있는 무한한 영의 높은 퍼스널러티드, 단독 메신저와 그 동료들이 차지한다. 두 번째 원형 지역은 메신저 무리들, 법률 고문들, 동반자들, 검열자들, 기록자들이 때때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차지한다. 세 번째 원형 지역은 고등 계급 및 집단에 봉사하는 영들이 차지한다. 네 번째 원형 지역은 행정 세라핌이 차지하는데 사타니아와 같은 지역 체계에서 수고하는 세라핌들은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무리이다. 다섯째 원형 지역은 행성의 세라핌이 차지하고 한편 여섯째 지역은 과도기 봉사자의 집이다. 일곱째 원형 지역은 어떤 밝혀지지 않은 서열의 세라핌이 머무르는 구체이다. 이 모든 집단의 천사 기록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머무르지 않고 예루살렘 기록 전당에 주거가 있다. 모든 기록은 3중 보관실에 3중으로 보존된다. 체계 본부에서 기록은 반드시 물질, 모론시아, 영, 이 세 가지 형태로 보존된다. 이 7 원형 지역들은 56,000km에 달하는 예루살렘의 전시 파노라마로 둘러싸여 있다. 이는 사타니아에 속한 거주 세계의 발전 상태를 보여주는 데 쓰이며 각 행성의 최신 상황을 반영하도록 끊임없이 갱신된다. 너희가 초기 방문해서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될 때 천사의 원형 지역을 내려다보는 이 거대한 산책로가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는 장면이 될 것임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이 전시물들은 예루살렘의 토착 생명체들이 관리하지만 사타니아 각 세계에서 에덴시아로 가는 길에 잠시 머무르는 상승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각 행성의 상황과 세계 발전 상태를 보여주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되며 그중 일부는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지만 대부분은 유란시아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술들이다. 이 전시들은 이 거대한 벽의 바깥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산책로의 나머지 구간은 거의 완전히 개방되어 있으며 매우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3. 우주조수의 원형 지역들. 이 원형 지역들은 거대한 중앙 공간에 저녁별들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강력한 초월 천사 집단의 부단장인 갈란시아의 체계 본부가 있는 곳으로 그는 모든 상승하는 저녁별 중에서 처음으로 임명받은 자이다. 최근에 건설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행정구역 중 가장 웅장한 곳 중 하나이다. 이 중심은 지름이 80km이다. 갈란시아 본부는 한 기둥으로 된 부어서 만든 수정이며 완전히 투명하다. 물질, 모론시아 결정체는 모론시아와 물질적 존재들 모두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다. 창조된 저녁별들은 예루살렘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한 속성을 지닌다. 셀빙톤에서 그들의 많은 활동이 이곳으로 옮겨온 후로 전체 세계는 영적으로 향기로운 상태로 변모되었다. 4. 주물리 통제자들의 원형 지역들. 주물리 통제자들의 여러 계층은 거대한 동력 전당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 전당 중심에는 체계의 동력 책임자가 모론시아 동력 감독 책임자와 함께 자리한다. 이 동력 전당은 예루살렘에서 상승하는 필사자들과 중도인들에게 금지된 두 구역 중의 하나이다. 다른 구역은 물질 아들들의 지역에 있는 비물질화 구역, 일련의 실험실이며 여기서 수송 세라핌들이 물질 존재를 모론시아 서열의 존재와 아주 비슷한 상태로 변형시킨다. 5.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원형 지역들. 상승하는 필사자들의 구역에서 중앙지역은 체계의 거주 세계들을 대표하는 619채의 행성 기념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구조물들은 주기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각 세계 출신 필사자들은 자기 행성 기념관에 대해 특정 개조나 추가 사항을 승인할 특권을 가진다. 현재 유란시아 기념관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이 619채 기념관의 중심에는 에덴시아와 그에 속한 여러 상승 문화 세계들의 축소 모형이 자리하고 있다. 이 모형은 지름 64km이며
모든 세부 사항에서 원본과 일치하는 에덴시아 체계의 실제 복제이다. 상승자들은 예루셈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즐기며 다른 집단의 기법을 관찰하는 것에 기뻐한다. 모든 예루셈이 이 원형들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전부 관찰할 수 있다. 그러한 세계의 활동은 세 가지 구별되는 다양성, 즉, 일, 진행, 놀이이다. 달리 말하면 봉사, 연구, 휴식이다. 복합적인 활동은 사회적 교제, 단체 오락, 그리고 신성한 예배로 이루어진다. 자기 자신의 동료들에서 아주 다른 서열들의 다양한 집단의 퍼스널러티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6. 우대 거류지의 원형 지역들. 거대한 새 구조물이 우대 거류지의 7 원형 지역들을 장식한다. 예루셈의 광대한 천문 관측소, 사타니아의 거대한 예술 화랑, 그리고 휴식과 오락에만 몰두하는 모론시아 활동 극장인 어마어마한 회상 지도자들의 집회실이다. 하늘 예술가들은 스포르나지아들을 지휘하고 대중 집회 장소마다 대규모의 가득 찬 창조적인 장식과 엄청난 기념비를 제공한다. 이 예술가들의 작업장은 이 멋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이다. 다른 우대 거류지들은 넓고 아름다운 본부를 유지하고 있다. 이 건물들 중 많은 것들이 전부 수정 보석들로 만들어졌다. 모든 건축 세계에는 수정과 귀금속들로 풍부하다. 7. 최후자들의 원형 지역들은 중심에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바로 이 빈 성전은 네바돈의 모든 책의 본부에서 발견된다. 예루셈에 있는 이 건축물은 미가엘의 휘장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 휘장에는 제7단계의 영에게 영원한 배치에 봉헌되지 않았음 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가브리엘은 이 신비의 성전의 봉인을 찍었는데 밝은 아침별이 붙여놓은 주권자의 봉인을 미가엘 외에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또 깨뜨리면 안 된다. 비록 너희가 그 신비를 꿰뚫어 보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고요한 성전을 보게 될 것이다. 기타 예루셈의 원형 지역들. 예루셈에는 이 거주지 원형 지역들 외에도 수많은 정해진 다른 거주지들이 있다. 6. 집행. 행정의 정사각형 지역들. 체계의 집행. 행정 부문들은 1000개의 거대한 부서 정사각형 안에 위치해 있다. 각 행정 단위는 각 10개의 하위 집단에서 100개의 하위 분과로 나누어진다. 이 1000 정사각형은 10개의 대분과로 집단을 이루며 따라서 다음 10개의 행정 부서를 구성한다. 1. 물리적 유지 보수 및 물질적 개선, 물리적 동력과 에너지의 분야. 2. 중재, 윤리, 행정적 심판. 3. 행성과 지역체계 업무. 4. 별자리와 지역 우주의 업무. 5. 교육과 기타 멜기세덱 활동. 6. 행성과 체계의 물리적 발전, 사타니아 활동의 과학 분야. 7. 모론시아 업무. 8. 순수한 영활동과 윤리. 9. 상승자 사역. 10. 대우주 철학. 이런 구조들은 투명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체계 활동은 학생 방문자들도 볼 수 있다. 7. 직사각형 지역들, 스포르나지아. 예루셈의 1000개의 직사각형 지역들은 본부 행성의 하등 토착 생명이 차지하며 그 중심에 스포르나지아들의 광대한 원형 본부가 있다. 예루셈에서 너희는 경이로운 스포르나지아의 농업 성과에 놀랄 것이다. 거기서 땅은 주로 미적, 장식적 효과를 위해 경작된다. 스포르나지아들은 본부 세계의 조경 기술자이며 예루셈의 빈 공간을 다루는데 독창적이고 예술적이다. 그들은 땅을 가는데 동물과 수많은 기계적 장치를 모두 이용한다. 그들 영역의 동력 장치를 이용하고 하등 동물 창조 형제인 그들보다 못한 수많은 계층의 형제들을 이용하는데 머리를 잘 쓰며 많은 하등 동물이 이 특별 세계들에서 그들을 위해 제공된다. 이 계층의 동물 생명은 진화 구체에서 올라오는 상승하는 중도인들에 의해 주로 지도를 받는다. 스포르나지아에게는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다. 그들은 생존하는 혼을 소유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삶을 누리며 때때로 4만에서 5만 년의 표준 생명을 누린다. 그들의 수는 매우 많고 물질적 봉사가 필요한 모든 서열의 우주 퍼스널러티들에게 물리적 봉사를 베푼다. 비록 스포르나지아는 생존하는 혼을 지니거나 그것을 진화시키지 않으며 퍼스널러티도 없지만 그런데도 제육신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개별적 특성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독특한 생물들의 육체가 사형과 노화로 쇠퇴하면 그들의 창조자들은 생명 운반자들과 협력하여 스포르나지아가 다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낸다.
스포르나지아는 네바돈 우주 전체에서 이런 혹은 다른 종류의 제육 신화를 겪는 유일한 생물들이다. 그들은 처음 5보조 마인드 영들에게만 반응한다. 예배 영과 지혜 영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5보조 마인드 영은 6째, 전체 실체 수준에 해당하며 바로 이 요소가 체험적 신분으로서 지속한다. 이 유용하고 특이한 생물들을 설명하는데 도무지 비교할 대상이 없다. 왜냐하면 진화 세계에는 이들과 견줄 만한 동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명 운반자들이 그들의 현재 모양과 지위로 계획하였다. 그들은 암소로 나누어지며 증가하는 인구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번식한다. 아마도 나는 유란시아인들에게 이 아름답고 유용한 생물들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그것들이 충직한 말과 다정한 개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가장 고등한 유형의 침팬지보다 뛰어난 지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유란시아의 물리적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아름답다. 그들은 예루셈 세계들에서 물질적, 반물질적 체류자들이 베푸는 관심을 아주 고맙게 여긴다. 그들은 물질 존재뿐 아니라 모론시아 존재, 하위 천사 계층, 중도인, 그리고 일부 하위 영적 퍼스널러티들까지 식별할 수 있는 시각을 지니고 있다. 비록 무한자를 예배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혼자의 중요성도 깨닫지 못하지만 주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속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외적인 영적 헌신에 함께 참여한다. 미래의 우주시대에는 이 충실한 스포르나지아가 동물적 존재 수준을 벗어나 점진적인 지적 성장과 더 나아가 영적 성취에 이르는 가치 있는 진화적 운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8. 예루셈의 삼각형 지역들. 예루셈은 순수하게 지역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100개의 삼각형 지역에서 관장된다. 이 단위들은 예루셈의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10개의 장엄한 건축물 주위에 모여 있다. 이 삼각구역들은 체계 본부의 역사를 파노라마식 묘사로 둘러싼다. 현재 이 원형 예기 구간 가운데 22.4km가 넘는 부분이 삭제된 상태이다. 이 구역은 사타니아가 별자리 가족으로 재편입되면 복원될 것이다. 이 사건을 대비한 모든 준비는 미가엘의 선언에 따라 이미 이루어졌지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은 아직 루시퍼 반란에 대한 판결을 마치지 않았다. 사타니아가 빛에서 어둠으로 타락한 고위 창조 존재들, 곧 반역의 주모자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한 놀라시아덱과의 완전한 교제 관계로 복귀할 수 없다. 사타니아가 별자리 체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고립된 세계들이 거주 행성 체계 가족에 다시 편입되고 그들의 영역이 영적 교제 속으로 회복되는 문제가 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설사 유란시아가 체계 회로로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너희 전체 체계가 놀라시아덱의 검역 아래 놓여 다른 모든 체계와 부분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로 곤혹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루시퍼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타니아 체계는 놀라시아덱 별자리로 회복될 것이며 이어서 유란시아와 다른 고립된 구체들도 사타니아 회로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세계는 다시 행성 간 통신과 체계 간 교류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역자와 반란은 결국 끝이 온다. 슈프림 통치자들은 자비롭고 인내심이 있지만 악의 법칙은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된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영원한 소멸이다. 네바돈의 한 천사장이 발표하였다.